제가 가장 오래 붙잡고 살았던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억울함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정말 그렇게 잘못했을까? 억울함은 참 이상한 감정입니다. 화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슬픔도 점점 옅어집니다. 하지만 억울함은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도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10년 전 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억울했던 순간을, 누명을 썼던 일을, 오해받았던 상황을, 직장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로 책임을 뒤집어 썼습니다. 설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했습니다. 사실은 팀원들이 제 말을 듣지 않아서였습니다. 제가 경고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제게 돌아왔습니다. 회의에서 설명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법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상사는 저를 불렀습니다. 왜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책임자였잖아요. 변명으로 들렸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는데, 제가 경고했는데,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지나갔습니다.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억울함은 남았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생각나면 여전히 가슴이 답답합니다. 친구와의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말이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친구는 저를 오해했습니다. 설명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학창시절부터 함께했습니다. 서로 믿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 이름을 팔았습니다. 그 사람이 너 뒷담화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그런 말 안 했어. 오해야.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들었대. 이제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말로 친구를 잃었습니다. 해명할 기회조차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제 만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억울함은 여전합니다. 왜 나를 믿지 않았을까? 20년 우정이 그렇게 쉽게 끝날 일이었나? 가족 안에서도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해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해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좋은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뭘 못한다는 거니? 오해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동안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서운해하셨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말이었는데,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오해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일들은 모두 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함만은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왜 억울함은 이렇게 오래 가는 걸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억울함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억울함은 인정받지 못한 감정입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것이 억울함을 오래가게 만듭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계속 반복됩니다. 억울함은 자존심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였다는 게 억울하다. 나를 그렇게 평가했다는 게 자존심 상한다. 기대도 억울함을 만듭니다. 그 사람이라면 나를 믿어줄 줄 알았는데, 가족이라면 내 편이어야 하는데, 기대가 어긋나면 억울함이 생깁니다. 저는 평생 억울함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생각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생각났습니다. 잊으려 해도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계속 생각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억울함만 쌓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오래 붙잡는 사람이 결국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억울함을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계속 품고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저는 경험으로 압니다. 첫째,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억울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거워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밤에도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억울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둘째, 억울함이 분노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억울했습니다. 왜 나를 오해하지? 왜 나를 믿지 않지? 서운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정말 너무하네?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나면 화가 났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났습니다. 셋째, 인간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억울함을 품고 있으니 그 사람을 만나기 싫었습니다.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또 오해받으면 어떡하지? 또 배신당하면 어떡하지? 두려워졌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피곤해졌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싫어졌습니다. 점점 혼자가 되었습니다. 넷째,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니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소화가 안 됐습니다. 두통이 생겼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하지만 어떻게 편해질 수 있나요? 억울함은 여전했습니다. 다섯째, 억울함이 제 인생을 지배했습니다. 억울한 일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그 일을 생각했습니다. 현재를 살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갇혔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이 제 감정을 모두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이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억울함은 결국 자신을 괴롭힌다는 것을, 상대방이 아니라 저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상대방은 이미 그 일을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편하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 일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품는 것은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상대방을 해치려고 마셨는데 결국 죽는 것은 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억울함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니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겪어도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억울합니다. 화도 납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기대가 낮습니다. 억울함을 오래 품지 않는 사람들은 애초에 기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를 오해할 수 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한테 기대하면 실망한다.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기대를 안 해. 그러면 실망도 안 하고 억울할 일도 없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럼 너무 냉정한 거 아닌가요? 사람을 믿지 않는 건가요?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지.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실수도 하고 오해도 해. 그걸 인정하는 거야. 저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나를 믿어줄 거야. 가족이라면 내 편이어야 해. 친구라면 나를 이해해 줄 거야. 가족에게 기대했습니다. 엄마라면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형제라면 나를 지지해 줄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에게도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알고 지냈는데 나를 믿어주겠지. 내 말을 들어주겠지. 확신했습니다. 동료에게도 기대했습니다. 같은 팀인데 내 편을 들어주겠지. 내 노력을 알아주겠지. 바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제 마음을 몰랐습니다. 형제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도 제 말을 안 믿었습니다. 동료도 제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했습니다.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왜 나를 믿지 않아? 억울함을 내려놓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처음부터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그럴 수 있다. 받아들입니다. 엄마도 사람이야. 내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 친구도 자기 생각이 있어. 내 말을 안 믿을 수도 있어. 동료는 자기 일이 바빠. 내 편을 들 수 없을 수도 있어.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적습니다.
실망이 적으니 억울함도 적습니다. 둘째, 인간을 이해합니다. 억울함을 오래 품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의 한계를 압니다. 사람은 자기 관점으로 본다. 사람은 오해할 수 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저는 사람들이 완벽하길 바랐습니다. 왜 나를 오해해? 왜 나를 믿지 않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사람은 오해합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을 이해하니 억울함이 줄어듭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였겠지. 받아들입니다. 셋째, 지나간 일을 붙잡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오래 품지 않는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이미 지나갔다. 바꿀 수 없다. 인정합니다. 저는 과거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때 저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억울함만 커질 뿐입니다. 억울함을 내려놓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다. 생각해봤자 소용없다. 놓아버립니다. 과거를 놓으니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현재를 사니 미래가 보입니다. 넷째, 자기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억울함을 오래 품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지킵니다. 내가 억울함을 품고 있으면 내가 힘들다. 내 마음이 더 소중하다. 선택합니다. 저는 정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인정받아야 한다.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해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붙잡고 있으니 저만 힘들었습니다. 억울함을 내려놓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인정받는 것보다 내 마음이 편한 게 낫다. 선택합니다. 정의보다 평온을 택합니다. 인정받기보다 마음 편하기를 택합니다. 다섯째, 용서합니다. 억울함을 오래 품지 않는 사람들은 용서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용서하면 내가 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니 제가 힘들었습니다. 억울함을 계속 붙잡고 있으니 제가 괴로웠습니다. 억울함을 내려놓는 사람들은 압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용서하면 자유로워집니다. 억울함에서 벗어납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 나이가 되니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노년의 마음이 평온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억울함을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평생 억울한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배신도 당했습니다. 오해도 받았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동업자에게 배신당했습니다. 10년을 함께 일했는데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억울했을 것입니다. 이혼도 했습니다. 잘못이 없었는데 오해를 받았습니다. 가족들도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서러웠을 것입니다. 자식과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말이 잔소리로 들렸습니다. 자식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억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평온합니다. 웃음이 많습니다.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편하세요? 억울한 일도 많았을 텐데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억울한 일은 있었지. 하지만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내가 힘들어. 그래서 놓아버려. 어떻게 놓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 억울해도 화나도 결국 지나가. 그걸 알게 되니까 일부러 오래 붙잡지 않게 돼. 그분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억울하고 화나고 잠도 안 와. 하지만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나면 어차피 잊혀져. 그럼 왜 계속 붙잡고 있어? 빨리 놓는 게 나한테 이득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억울함을 내려놓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붙잡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이 편한 사람들은 과거를 정리합니다. 그 일은 이미 지나갔다. 바꿀 수 없다. 계속 생각해봤자 소용없다. 정리합니다. 저는 과거를 계속 되새겼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왜 나한테 그랬을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한번 정리하면 다시 꺼내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둡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들은 현재를 삽니다. 과거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삽니다.
오늘을 삽니다. 저는 과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일만 없었어도, 그때 그렇게만 안 했어도, 과거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생각한다고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만 놓칠 뿐입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들은 압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현재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마음이 편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지킵니다. 내 마음이 편한 게 가장 중요하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놓아버린다. 선택합니다. 저는 정의를 지키려 했습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인정받아야 한다.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정의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만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정의보다 평온을 택합니다. 인정받기보다 편안함을 택합니다. 마음을 놓으면 인생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억울함을 놓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과거를 놓으면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기대를 놓으면 실망이 줄어듭니다. 놓을수록 가벼워집니다. 가벼울수록 편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억울함을 오래 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억울함은 상대방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저를 괴롭힙니다. 상대방은 이미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억울함을 내려놓는 방법, 저는 이제 조금 압니다. 첫째, 지나간 일은 붙잡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갔다. 바꿀 수 없다. 인정합니다. 과거는 과거로 둡니다. 계속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나면 멈춥니다. 그만 생각하자. 지나간 일이야.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것을 의식적으로 멈춥니다. 다른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일을 합니다. 산책을 나갑니다. 책을 읽습니다. 음악을 듣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과거는 과거로 둡니다. 둘째,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오해할 수 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받아들입니다. 가족에게도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나를 이해하는 건 아니야. 가족도 사람이야. 친구에게도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친구도 자기 생각이 있어. 나를 안 믿을 수도 있어. 동료에게도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관계야. 내 편을 들 이유가 없어. 기대를 낮추니 실망이 줄어듭니다. 실망이 줄어드니 억울함도 줄어듭니다. 셋째, 내 마음을 지킵니다. 인정받는 것보다 내 마음이 편한 게 낫다. 정의를 세우는 것보다 평온한 게 낫다. 선택합니다. 억울함을 붙잡고 있으면 제가 힘듭니다. 놓아버리면 편해집니다. 저는 편안함을 택합니다. 상대방이 인정해주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오해가 풀리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제 마음이 편한 게 더 중요합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그것만 제가 알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제 마음이 편하면 됩니다. 넷째, 용서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입니다. 억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제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면 자유로워집니다. 억울함에서 벗어납니다. 처음에는 용서가 어려웠습니다. 왜 내가 용서해야 해?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니 제가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그 사람 생각을 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제 마음을 위해서, 제 건강을 위해서, 제 미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한다.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뿐이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용서한다. 용서한다. 반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억울함이 옅어졌습니다.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괴롭지는 않았습니다. 생각나도 마음이 덜 아팠습니다. 다섯째, 현재를 삽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현재만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삽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삽니다. 과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과거 생각이 나면 현재로 돌아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 뭘 해야 하지? 현재에 집중합니다. 산책을 하면서 현재를 느낍니다. 바람을, 햇살을, 나무를 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느낍니다. 밥을 먹으면서 현재를 느낍니다. 음식의 맛을, 향을, 식감을 느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현재를 삽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습니다. 표정을 봅니다. 지금 이 대화에 집중합니다. 과거는 자꾸 저를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로 돌아옵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선택합니다. 이 나이가 되니 세상을 이해하는 것보다 제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오해가 생깁니다.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물어봐도 답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제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세상이 바뀌길 기대하는 것보다 제 마음을 바꾸는 것이 빠릅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길 바라는 것보다 제가 제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제가 힘듭니다. 제 인생이 무거워집니다. 제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억울함을 놓아야 합니다. 과거를 놓아야 합니다. 기대를 놓아야 합니다. 놓으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면 편해집니다. 편해지면 행복해집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억울함을 빨리 놓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억울함을 오래 붙잡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상대방은 편하게 사는데 저만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억울함을 조금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완전히 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끔 생각날 것입니다. 하지만 오래 붙잡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야. 생각해봤자 소용없어. 내 마음이 더 소중해. 스스로에게 말하겠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하루 이틀 정도는 속상해하겠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1년을 붙잡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빨리 놓겠습니다. 억울함을 놓고, 과거를 놓고, 기대를 놓고, 현재를 살겠습니다. 제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평온하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